오늘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해드릴까 하는데요. 아파트 가격이 대세 하락으로 돌아섰습니다. 뭐 예전부터 아파트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가격이 오르고 내리는 것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고 그냥 일상생활을 하시겠지만 한 3, 4년 전에 아파트를 매수하셨거나 한 2년 전에 아파트를 매수하신 분들은 이거 가격이 떨어지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언제까지 떨어지고 얼마까지 떨어질까? 이런 염려를 하시고, 또 대기 수요자분들은 지금부터 가격이 떨어지기 시작했다는데 나는 언제쯤 얼마큼 떨어졌을 때 사면 좋을지에 대한 궁금증 갖고 계십니다. 오늘 그 이야기 해드리겠습니다. 자, 사실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게 오르기 시작한 것은 한 3년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작년 8월에 최고점을 찍었죠. 그 최고점을 찍고 나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하겠다. 왜냐하면 미 연준에서 금리를 올리면 우리나라는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면 어쩌면 선제적으로 우리가 먼저 올려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때 이 기준금리가 사상 최저금리인 0.5%였습니다. 그야말로 제로금리에 가까울 정도였는데 지금은요 1.5%입니다. 만약에 지금 미국의 빅스텝과 맞물려서 우리의 기준금리가 3%로 간다면 부동산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오늘 이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미분양이 속출하기 시작했고요. 아파트 가격의 하락은 강남도 비켜나갈 수 없을 만큼 조여오는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자산 버블이 터질 것 같다는 불안감에 휩싸여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겨우 시작입니다. 자, 오늘 영상은 끝까지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보시고 도움이 됐다면 구독 버튼 꼭 좀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구독. 자, 지금부터 출발합니다. 자, 여기 지금 화면을 보시면요. 청라지구도 가격이 이렇게 많이 떨어졌습니다. 84제곱미터가 2021년 8월 달이죠. 역시 8월 달에 최고점을 찍었습니다. 9억 4천만 원이었는데 이게 15층이에요. 그런데 7개월이 지난 지금 12층인데 7억 5천만 원의 거래가 됐습니다. 약 2억 정도의 거래가 하락 거래가 있었죠. 자, 청라지역 사실 엄청 오르던 지역이었고 굉장히 살기 좋은 동네입니다. 청라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라가 이렇게 떨어질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는데 지금 이제 막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자, 동탄을 좀 볼게요. 동탄은 GTX선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급등한 지역이죠. 강남 배후 지역이다. 뭐 강남을 20분 만에 온다, 30분 만에 온다 이런 얘기 때문에 급격히 올라서 막 3배 오른 지역도 있고 2배 오른 지역은 부직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완전히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자, 96제곱미터인데 12층이에요. 21년 8월 5일에 12억 4천만 원의 거래가 됐고 2월 28일, 22년 2월 28일이면 뭐 이제 2달 전 정도인데요. 12층, 역시 12층인데요. 10억 1천만 원의 거래가 됐습니다. 6개월 만에 2억 3천만 원이 하락 거래가 이루어진 거죠. 자,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급격하게 오르던 아파트가 이렇게 갑자기 냉각기에 접어든 거죠. 이제 GTX선 따라서 올랐던 여러 가지 그 호재를 실감, 그러니까 이제 오를 만큼 올랐고 이제 뭐 매도 차익을 노리고 나가는 사람들은 나가고 이런 시장에 접어들었다는 얘기예요. 너무 많이 올랐죠, 사실은. 자, 그런데 그러면 청라나 동탄처럼 이렇게 호재가 가득했고 살기 좋은 동네라고 인식되어진 이 동네도 이렇게 떨어졌는데, 자, 이 경기 지역권에서 이 정도 떨어졌는데 그럼 서울은 뭐 좀 안전하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들 하시잖아요. 서울 특히 강남 쪽은 뭐 불패다 이런 얘기 하는데 좀 심각한 상황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서울 강남 수서입니다. 수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거 보고 정말 놀랐는데요. 야, 어쩜 이런 가격이 나올 수 있습니까? 여기 보시면 수서역 옆에 탄천 그 바로 옆에 있는 아파트예요. 이게 같은 평형의 7층입니다. 21년 9월 13일 날 20억 8천만 원에 거래가 됐고 5개월 후인 22년 3월 11일 날 똑같은 층 7층이 1억 6천만 원 하락한 19억 2천만 원에 거래가 됐어요. 이 기간에 이렇게 갑자기 떨어질 아파트가 아니거든요. 이거 이상하죠. 21년 9월 5일에 2층이
25억에 거래가 됐어요. 그런데 몇 개월 지나서 22년 3월 25일 날 4층, 두 개 층 올라가서 4층이 22억에 거래가 됐어요. 7개월 만에 3억 거래가 하락이 됐습니다. 3억이 하락 거래된 거예요. 야, 이거 수서면 그 바로 위에 개포도 있거든요. 개포. 여기가 이제 일원동 쪽이고요. 이 아파트는 서로 분양받으려고 난리가 난 아파트인데 이거 좀 조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21년 11월 14일 날 18층이 29억 5천만 원, 108제곱미터거든요. 29억 5천만 원에 거래가 됐는데 놀라지 마십시오. 22년 1월 26일 한 두 달 만에 29층, 층도 아주 로얄 층입니다. 29층이 20억 8천만 원에 거래가 됐어요. 자, 2개월 만에 9억 정도가 하락 거래되는 건데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이건 좀 조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자전적으로 이렇게 거래가 이루어져서 하락 거래가 이루어졌다고 보지는 않지만 아무튼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서울에 미분양이 난다는 것이 이제 그 버블이 꺼지기 시작했다는 증거로 보여지는 장면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고분양가 때문에 이게 4월 25일자 뉴스입니다. 신영지웰에서 에스테이트 개봉역에 분양한 게 높은 경쟁률에도 불구하고 28%의 미계약이 났습니다. 네. 자, 우리 신영의 우리 그 회장님이 굴욕의 미분양이다. 이런 제의 지금 뉴스가 화면에 보이는데요. 다음 화면 보실까요? 북서울 자이 폴라리스, 칸타빌 수유 팰리스, 그리고 신영지웰 에스테이트 개봉역도 미분양이 났습니다. 미계약 물량이 무더기로 나왔다 이겁니다. 한두 개가 아니고 무더기로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서울, 인천 줍줍도 주인 못 찾았다. 미계약분 늘어날 것 했습니다. 송도가 이렇게 미분양이 났다는 것 자체가 이건 너무 놀라운 일입니다. 사실은. 예. 송도는 인천이긴 합니다만 그냥 송도라는 지역명 자체가 브랜드거든요. 송도에서 이 정도 떨어졌다는 얘기는, 미계약이 났다는 얘기는 이건 정말 부동산 버블이 터지기 시작한 징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 보면요. 대구 충북 미분양 증가에 대형 건설사도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여기 보면 현대건설, 대우건설 등 유명 브랜드 건설사도 미분양 물량이 발생한다. 이렇게 5월 2일 날 어제 그저께 제 뉴스입니다. 서울 아파트 분양가 또 떨어졌다. 4월 15일자 기사입니다. 강남 아파트도 미분양 시대에 접어들었다. 이렇게 기사가 났습니다. 여러분, 이 기사를 우습게 보시면 안 됩니다. 이런 시그널이 나오면 내가 부동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점검을 해봐야 되겠구나라고 반드시 체크를 해야 됩니다. 어떤 말이 나올 때 우리가 조심했어야 되냐면 똘똘한 한 채라는 단어가 3년 전부터 나오기 시작했고, 물론 그전 10년 전에도 그 이야기는 나왔습니다만, 그럴 때 똘똘한 한 채라는 단어가 주는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왜냐? 똘똘한 한 채라는 것은 무엇인가를 팔고 다 정리하고 나는 하나만 갖겠다라는 얘기인데, 그 하나만을 갖기 위해서 다른 걸 정리할 때는 부동산 역시 가격이 하락이 오겠죠. 일시적으로. 그런데 그 똘똘한 한 채를 향해서 갈 때는 그 똘똘한 한 채라는 것들은 버블이 엄청나게 끼기 시작합니다. 강남의 어떤 아파트 30평대가 67억, 72억 팔렸다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똘똘한 한 채라는 단어를 자꾸 언론에서 쓸 때는 그 자체가 부동산 거품이 낄 대로 꼈구나 라고 그 단어를 생각하시면 되는데, 똘똘한 한 채를 한다니까 나도 빨리 그걸로 갈아타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인데 그거 큰 오산이 생깁니다. 거기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죠. 자, 해외에서도 역시 연일 자산 거품 꺼질 것이라는 경고가 나오고 있고, 인플레이션을 막지 못할 것이다. 실제 일어날 일은 금리 인상이 거품을 찔러 터뜨리는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자, 아파트 언제 사야 되느냐? 저는 최소한 주거용 부동산을 산다라고 하면 강남이든 어디든 특히 서울 경기 지역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미 연방준비제도에서요, 보유자산 축소를 선언했습니다. 이게 보통 그냥 보유자산을 축소하는 게 아니고요, 어마어마한 숫자로 청산을 축소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미국에서 계속 시그널을 주고 있습니다. 미 연방준비제도에서 이런 발표를 새벽에 득달같이 했습니다.
보유자산 축소하겠다. 22년 만에 있는 일입니다. 과감한 양적 긴축을 위해서 우리는 큰 걸음으로 간다. 금리도 0.25%가 아니라 0.5%로 올리는 금리 인상 빅스텝에 들어갔습니다. 이게 아마 내일이나 모레 정도 아마 금리 인상을 단행할 것 같습니다. 자, 보유자산 축소 정책. 이게 말이 보유자산 축소라는 건데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잠깐 말씀을 좀 드려볼까요? 미 연준이 현재 보유한 그 보유자산이 약 9조 달러입니다. 우리 돈으로는 놀라지 마십시오. 1,392조 정도 됩니다. 우리나라 예산이 640조, 680조 이렇게 슈퍼 예산이라고 하는데 이 1,392조 얘기 나오니까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죠. 이게 상상이 안 됩니다. 저도 지금 제 입을 통해서 아주 무서운 이야기를 제가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미 연준이 950달러를 걷어들인다고 했습니다. 자산 축소를 하겠다. 이게 1년 동안 그런다는 게 아니라요. 월 950억 달러. 이게 보통 미 연준에서 2017년부터 19년 사이에 어떤 일을 했냐면 월 100억 달러 또는 500억 달러 이런 식으로 자산 축소를 시작했는데 코로나가 터지면서 그게 살짝 들어갔어요. 그랬다가 다시 이제 정말 많은 돈이 풀리고 이 인플레이션이 오니까 이건 잡아야 되겠다 싶어서 그냥 잡을 수 없으니까 엄청나게 강한 드라이브를 걸었습니다. 월 950억 달러를 걷어들인다는 거예요. 자, 요즘 특히 건축 자재 급등이 나오면서 둔촌주공 같은 경우는 지금 공사를 하다가 멈췄습니다. 고분양가입니다. 지금 엄청나게 분양가를 높게 책정해서 고분양가로 분양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아파트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강남에 생숙이라고 그래서 생활용 숙박시설을 마치 주거용인 것처럼 홍보해서 팔다가 요즘에 이게 한때는 굉장히 인기를 끌었어요. 그런데 요즘은 이거 분양받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거 분양받는 사람들을 보통 우리가 호구라고 그럽니다. 지금 그런 시대에 접어들었어요. 옥석을 가릴 때가 온 거죠. 그래서 미분양 파산 기업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부동산 버블이 이제 터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22년 만에 충격을 주고 있는데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우리가 돈이 없지 아파트가 없진 않습니다. 관망하시기 바랍니다. 2, 3년 정도는 관망하시고 좀 여유롭게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자, 표영호TV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고요.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 알림 버튼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 부자 되세요.